자,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1분인데요. 오늘 제가 갑자기 또 유튜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오늘 댓글을 읽어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댓글 내용 중에 이제 그 시장 조성자에 대한 이런 게 있으니까 뭐 공매도 금지해봐야 필요가 없지 않나, 이제 이런, 물론 그 부분도 일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셀트한테는 이 코로나가 기회가 온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지 않습니까?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있잖아요. 물론 부정적인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훨씬 수익이 컸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항상 또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이 있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죠?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팩트만 좀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또 투자에 있어서 조금 뭐라 할까요? 정석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또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그죠? 저는 참고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죠? 지금 3주째, 그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그죠? 되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마치고 이제 준비를 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서로 이렇게 알면 좋잖아. 그죠? 저도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았고, 또 여기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아니다 생각하면 과감하게,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어제도 보니까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이제 시작한 지 제가 한 2주째, 월요일이면 이제 2주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특히 댓글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시기에 제가 보고 그런 부분들,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로 워낙 이제 이쪽에 그 뭡니까, 그 시장 조성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또 방송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워낙 많은 분들이 댓글 하기에는 제가 좀 죄송합니다. 그죠? 그렇게 막 시간이 그렇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이 제가 또 이렇게 일요일 날도, 그죠? 이렇게 유튜브를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좋아요는 뭐 좋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은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은 해면 또 그게 뭐 엄청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답변은 제가 좀 이렇게 안에 큰 제목만 보고 이렇게 이제 유튜브 안에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특히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방송은 이제 바이오 산업 부분의 어쨌든 성장 부분과, 특히 이제 셀트리온과 뭐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그죠? 이런 쪽에 이제 강의를 주로 하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제 공매도는 사실은 셀트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악연이기 때문에, 그죠? 공매도에서 제가 말씀을 그동안에도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죠? 이제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기회가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그 차이도 있겠지만 기회는 거의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게 이제 그저께 아무튼 어제 토요일 그저께죠. 금요일날 장 끝나고 이제 어쨌든 뭐 그 금융위에서는 공매도를 이제 한시적으로, 그죠? 6개월 동안 금지를 했어요. 그죠? 금지를.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말이 또 나오고 있는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그죠? 가장 더 불안해하고 있는 게, 금지하면 뭐하냐, 그죠? 시장 조성자들이 공매도를 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물론 조성자들이 공매도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그렇게 과감하게 하지는 못해요. 또 하나 더, 주가가 더 많이 빠진 상태인데, 일단 그건 이제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고. 우선 팩트부터 한번 보면서 우리가 뭡니까, 뒤에 이제 그 이런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뭐 ELW라든지 또 셀트에 대한 기회라든지 또 시장의 이런 자금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될 것이니까요. 자, 우선 이제 보시면 금요일날 이제 어쨌든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보도 자료를 냈죠, 그죠? 보도 자료. 그래서 공매도 금지 및 자기 주식 취득 한도 확대를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공매도도 금지를 시키면서 또 이제
주식 취득에 대한 이런 부분도 그죠? 또 같이 시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수급도 좀 뭐 해결될 걸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아무튼 이 코로나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그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 부분들을 뭐 좀 앞에도 이제 한번 우리가 과열 종목에 대한 그죠 부분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가열 종목 지정을 해봐야 원래 이제 시장이 워낙 또 이렇게 되면 공매도를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죠 금지한다고 해서 주가가 뭐 이렇게 스톱을 하거나 또 그러지 않은 것도 있어요. 과거 우리 사례도 보면 그러나 이번에는 좀 더 날 거라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도를 받고요. 자 여기서 이제 과거에도 이런 조치를 했었죠. 과거에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했는데 2008년도 하면 이제 이때는 8년도 이때는 뭡니까 그죠? 미국의 금융 위기였죠, 그죠? 미국의 금융 위기. 그 당시에 뭐 아무튼 전 세계가 또 미국도 급락을 했고 우리도 주가가 뭐 어쨌든 2,000포인트대에서 800, 900까지 갔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죠? 이 당시에도 이제 그 2008년도 10월 1일 날 공매도 금지를 했었는데, 그죠? 근데 이제 2009년도 5월 31일까지, 그죠?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이 당시에 1,400대인가요? 아무튼 그때 1,400대에서 900대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금지를 해도 주가는 크게 또 하락을 했고 그 당시에 뭐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그죠? 뭐 계속 또 금지를 5년 동안인가 아무튼 그렇게 길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2009년도 요때 이제 그죠? 2009년도 그죠? 6월 1일 날 그죠? 요때 이제 또 허용을 다시 했는데 근데 이제 2011년도에 가서 또 뭡니까 그죠?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이 아니고 유럽에서 그죠? 또 유럽에 또 금융위기가 왔죠. 그죠? 뭐 그죠? 피그스 그래가지고 그죠? 뭐 포르투갈, 뭐 스위스 그때 그 당시만 해도 뭐 그죠? 참 난리였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어쨌든 그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또 금지를 3개월 동안 그죠? 금지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또 그 이후에 이제 허용을 또 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쭉 허용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제 이때 11년도에도 주가는 이제 금지를 하고 나서 그 당시에 한번 2,100몇 포인트에서 1,700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공매도를 금지하고 나서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제 그 지금 1700대에서 1770이죠. 그죠? 1770으로 끝났나요? 1770에서 아무튼 금매도 금지를 했는데 다시 밑으로 하락을 할 수도 그러니까 이때 과거로 본다면 공매도를 금지를 했으면 해도 주가는 하락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뭐 그걸 모르는 거니까. 저는 이제 과거에는 하락했지만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은 조금 다르다. 그죠? 다르다. 이렇게 저는 좀 보면서, 그죠? 보면서, 내일 월요일에 좀 보고 싶고. 물론 이제 자사주 취득, 그죠? 요 부분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그, 개인들은 이제 지금 신용 담보 비율이 아마 140%일 거예요. 대부분, 그죠? 대부분. 우량주 같은 경우에. 140%인데, 이게 140%를 깨더라도, 이제 이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정권사하고 협의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신용을 사용하시는 분들, 이럴 때 신용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죠? 안 계실 걸로 저는 믿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 개인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신용을 사용하신 분들은 요거는 제가 그냥 제 기술적인 팁입니다. 팁인데 정권사하고 담당자하고 상의를 하시고 떼거지를 쓰세요. 만약에 이제 지금 신용 담보가 좀 지금 137이다, 6이다 그런 분들은 정권사에 전화해서 그죠 협의를 하라고 그러면 해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세상에 안 되는 게 뭐 있겠습니까만 이번에 어쨌든 이걸 이제 금융위에서 이런 식으로 해라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정권사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용을 하라 이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기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협의가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시장 조성자들 지금 오늘 이야기를 중점을 둘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래서 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냥 막 때리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과거 이게 우리가 이제 과열 종목 있을 때 하고는 좀 다르다. 이따 설명을 드릴게.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가시죠? 이거 신용 부분들. 그래서 요 앞에 이제 과거 요 부분을 우리가 보고, 최근에 이제 공매도 가열 지정을 이번 주에 초에 했었죠. 그죠? 그래서 공매도 가열 종목 지정을 이제 한 상태에서 이제 약간 지정 변경을 했었죠. 기존에 있었는데. 변경에서 이제 뭡니까? 그 기간도 하루에서, 그죠? 이제 10일, 2주, 그죠? 또 그리고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증권시장 마찬가지로, 그죠? 거래 대금도, 증가 배율도 뭡니까? 6배, 그죠? 에서, 3배로, 그죠? 또 또 이쪽에 이제 10% 이상 주가 하락한 종목은 이것도 6배에서 3배로, 그죠? 또 20%는 2배 이상, 이것도 새롭게 신설을 한 그런 상황이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죠? 마찬가지로 5배에서 2배 이런 식으로 또 신설로 20% 1.5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변경도 하고 만들어 봤지만 결국은 이렇게 해도 뭡니까 주가가 그죠 오히려 더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매도 가열 종목 지정을 뭡니까 완화를 해봐야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감하게 이제 접고 어쨌든 금요일 날 그죠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니까 근데 이제 금요일날 급락을 했는데 오히려 개인들은 또 엄청 그 부분을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니까 과거하고 지금하고 다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듯이 과거에 2008년도하고 2011년도에 빠졌으니까 빠질 것이다. 그죠? 지금 여러분이 가장 또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그 시장 조성자, 그죠? 이 부분인데 물론 시장 조성자가 불법을 행할 수는 있어요, 그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불법을 행하면 그때보다는 더 이쪽에 감독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만은 그러나 지금 워낙 이제 셀트와 연관된 부분에서의 불법 이거 논문이라면 또 오늘 좀 점잖하게 하겠습니다. 홍보도 안 하고 점잖하게 할 테니까 오늘 이제 교육 시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보시고요. 편안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시장은 이게 제가 이제 하반기 시장을 그 유동성이 좀 더 풍부해질 수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 이런 큰 자금들, 그죠? 금요일 날도 이제 우리 후배 녀석이 지점장으로 있는 후배 녀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지점장 보고 그 녀석이라니. 입을 조심해야 되겠군. 우리 후배 지점장님이 이제 점심 먹으러도 못 간대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요. 계좌를 털고 점심시간에 마스크를 쓰고요. 지금 줄을 선대요. 줄을. 야,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죠? 옛날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정관사 직원들 뭡니까 그죠? 아무 소리 못하고 고객들이 이 새끼야 내 주식 어떻다 물어내라 이놈들아 까부시자 전광판 깨버리고 저희 어릴 때는 지금은 전광판이 없잖아요. 저희 어릴 때는 이렇게 정권사에 크게 전광판이 있었답니다. 그런 시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야.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전광판 모르죠. 그럼 이제 그 전광판에 이제 가서 좀 낮잠도 어제도 되게 좋아요. 크게 푹신푹신 해가지고 머리 탁 박고 잠자면 끝내줘요. 그죠? 그럼 손님인지 직원인지 모르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주가 빠지고 그러면요, 막 그 술 먹고 온 고객들이 말 그대로 어떤 분들은 전광판에 던지고 막 난리 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가사에 그런 온라인이다 보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또 이야기가 단도로 새네. 오늘 일요일이니까 편안하게 여러분들도. 근데 지금 그때는 돈이 안 들어왔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매도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그런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죠? 개인들이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일부 좀 조사를 해보면, 지금 이제 부동산으로 막 모였던 돈들이 일부 조금 주식시장 쪽으로, 그죠? 들어오는 게 아닌가. 지금 삼성전자와 외국인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삼성전자의 공매도, 그죠? 개인들의 돈. 그럼 누가 이길까? 저는 이번에 개인이 이길 것 같은데요. 이 개인들이 대한민국의, 그죠? 돈을 움직이는 개인들인데, 외국인들 아무리 공매도 친다고 한들, 그죠? 이제 공매도 금지 시켜버리는데 불법도 한 번, 두 번 하는 거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내내 불법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또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어떤 분은 또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른다. 이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제가 채팅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글자 써놓으면 제가 다 아니까. 자, 근데 그때 이제 공매도 과열 종목을 보니까, 그죠? 주가는 오히려 상승한 종목들을 보니까 마크로젠, 그죠? 뭐, 엠켄텍, 시젠, 그죠? 뭐, 오상자이엘 이런 종목들이 다 뭐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말 그대로 테마였잖아, 그죠? 코로나 19의 뭡니까? 그죠? 키터. 그러니까 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 가열 종목으로 이제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크로젠은 뭐 상한가이고 뭐 그죠? 시젠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반대로 밑에 이제 에클론 같은 경우에는 당했지만 오히려 하락을 했잖아, 그죠? 에클론은 뭐 진단 쪽의 키트가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상승 테마에 있으니까 주가가 올랐다 볼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래도 공매도 그러니까 시즌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이제 시장 조성자들이 한 3만 3천 주 저도 그걸 조성자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제 시즌이라든지 이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나온지 봤어요. 그러니까 봤더니 시즌 같은 경우 한 3만 3천 주가 공매도를 쳤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장 조성자들이 이제 그죠? 약간 공매도를 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할 수 계속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날 이제 잘 살아들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제 우리가 이걸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매도 금지시켰으니까 마음 푹 놓고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건 해야 되고 금정을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과거에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말로만 지금도 말로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 속에서 어떻게 제도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 자체도 그죠? 이거를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쁘게 불법으로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항상 공매도도 마찬가지로 그죠? 불법으로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무차입이라든지 그죠? 또 업팅룰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죠? 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공매도 이 개선 방안도 보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주식 장부라든지 뭐 매매라든지 그죠?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어쨌든 뭡니까 그죠? 이상한 거래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래가 실시간으로 이상한 거래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걸 확인하겠다. 사실은 이제 저는 뭐 이제 셀트라는 기업을 참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뭐 여기에 물론 이제 셀트를 뭐 5년, 10년 가지고 계신 분도 저는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죠? 저도 참 셀트를 이제 제가 주식시장에 이 뭡니까 한국경제TV에 출연을 하면서도 참 외롭기도 외로웠었고요. 또 힘들 때도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셀트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원래 이게 참 외로운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외롭게 혼자서 제가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외롭게 혼자서 주식을 해야 해요. 막 여기 떠벌리고 좋니 나쁘니 그죠? 그런 걸 이제 시장에서 그죠? 그냥 돈 그렇게 크게 못 버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워렌 버핏도 과거에 코카콜라를 가지고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그죠? 주가가 16달러에서 뭡니까? 5달러까지 4달러까지 빠져도 그죠? 참았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자기 심지어 누나마저도 이놈의 자식 너를 믿다가 내가 망하네. 그죠? 그런 고통까지도 그죠? 참았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그죠?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감내해야 될 그런 또 인내고 고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세상에 쉽게 얻어지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자, 제재도 강화한다고 해요. 그죠? 공매도 규제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그죠? 이득의 1.5%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도 부과 기준도 강화하겠다. 그죠? 근데 이렇게 지금 한 적 있나요? 우리가 왜 지난해에 이제 무차입으로 발각되었던 회사 아시죠? 골드만삭스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골드만삭스한테 무차입 공매도를 해서 그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얼마 했어요? 아마 75억인가 했죠. 그죠? 75억. 여러분. 그럼 과연 그게 1.5배 수준일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죠? 걸렸으니까
걸렸으니까. 그러면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아는 증권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부과하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저는 뭐 우리 이런 걸 우리 얼굴에 이렇게 침 뱉기 이기는 모르지만 이제 하나하나 바뀌어 나갈 거예요. 그런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바꿔 나가야 합니다. 절대로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과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민주주의든 뭐든 간에, 그죠? 그죠? 국민들이 바꿔 나가야 해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뛸 필요가 있다. 이번에 만약에 월요일날 가서 화요일날 가서 계속 뭡니까? 그죠? 시장 조성자들의 공매도 계속 치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피켓 들고 나가든 아니면 뭐, 감독원에 아니면 뭐 금융위원회 뭐, 그죠? 우리가, 요즘 인터넷 좋잖아요. 이 새끼들아. 죄송합니다. 또 욕을 하네, 자식 이거. 응? 제가 입을 한 대 맞았습니다. 이제 욕을 앞에 안 하려고 했어요. 이놈들아 하면 안 되나 또 그것도. 아무튼 지간에, 그죠? 이분들아. 응? 이게 지금 이게 공매도 금지한 거냐? 이렇게 막 이제 뭐예요? 사이버로. 그죠? 요즘 뭐 그렇게 당당한 거는 거짓말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가짜 뉴스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권리 찾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누가 우리 권리를, 그죠?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지키려고 해야 해요. 셀터도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죠? 남이 지켜주지 않아요. 정부에서 직원이 지켜줄 것 같아요? 여러분, 금융위에서 지켜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그래봐요. 저는 금요일 날도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이쪽에 보세요. 거래소에 개인이 산 거는 개인이 산 겁니까? 기존에는 개인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코스닥 보세요. 코스닥 개인들이 엄청나게 팔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투매예요, 투매. 그죠?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면 뭐 하겠어. 참 욕을 하면 안 된다. 욕은 원래 이 새끼란 말들은 이제 이게 저희 경상도에서는 그렇게 크게 욕은 아니에요. 그죠? 아시겠죠?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그래. 저는 친구 보고도 이 새끼야. 일로 안 와, 이 새끼야 너. 그리고 저는 또 우리 아들놈 보고도 이 새끼 너 까불래 너. 그러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일요일이니까 편안하게 여러분들도.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규제를 강화를 한다고 맨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감시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뭐합니까? 법을 안 지키면 모르는데, 우리가 뭐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법은 만들어져야 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매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감시 강화를 좀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공매도를 6개월 동안 금지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아마 여기서 주가가 내일부터 완전 뭐 급등을 한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단지 이제 급락은 좀 막지 않을까. 여기 추가적으로 하락은 좀 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급등이라 생각은 여러분들 안 하겠지만, 그죠? 이제 많은 게 바뀌어. 과거보다는 다르다는 거. 또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르다는 거. 앞에 제가 자꾸 이제 강조하는 거는, 그때는 개인들이 주식을 아예 엄두를 안 냈어요. 그 후유증이, 그러니까 2008년도 공매도 금지를 했던, 주가가 급락했던 후유증, 2011년도 후유증, 그러니까 두 방 맞은 거 아니에요. 원, 투, 그죠? 그 이후에 우리 개인들은 주식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펀드 가입에 자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일부 어쨌든 증권사는 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맨날 해외 펀드 해야 됩니다. 해외 선물 해야 됩니다. 해외 주식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해외 와서도 다 박살 뒤통수 맞았잖아요. 그죠? 참 저도 이게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파란만장한 세월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뭐냐면, 정권사가 됐든 운용사가 됐든 외국인이 됐든 여러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지켜야 해요. 주식시장에서요. 그죠? 근데 그때와 다른 점이 지금 뭡니까? 그때는 개인들이, 그죠? 개인들이 시장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시장이 신뢰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뭡니까? 이제 큰 자금들이 유입이 된다는 게 좀 다르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당시에 이제 2011년도만 제가 보면, 11년도에 어쨌든, 여기 나오네. 2172포인트였나 봐요. 그죠?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8월 1일 날, 뭡니까? 공매도 금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쭉 하락을 했어요. 그죠? 10월달까지 거예요. 언제까지 거예요? 자, 근데 주가가 1800까지, 그죠? 2017년도 2월 3일, 30일 날 했네. 그죠? 어쨌든 공매도를 금지를 했는데, 그죠? 그 다음에 700까지인가, 그죠? 그렇게까지 아무튼 빠졌어요. 그죠? 근데 그때 제가 어제 찾은 건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죠? 아무튼, 아테네도, 이번에도 이제 그 유럽의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이 금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코스닥, 코스피가 공매도 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다는 뜻이에요. 아울러서 2008년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8년은 마찬가지로 1400대의 공매도 금지를 했는데 주가는 결국은 뭡니까? 그 이후에 계속 주가가 하락해서 900을 깨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 기억나시죠? 1400에서 우리 이제 뭐 그 주식시장의 농객 그죠? 뭐죠? 그때 그분 제가 되게 유명한 분인데 1400이 바닥입니다. 근데 그 1400에서 연기금이 한 달 정도 한 3조 5천억을 주가 방어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인위적인 주가의 부양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는 이제 셀트가 인위적으로 지금 사실은 주가를 지금 공매도를 치는 거잖아요. 얘를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회가 셀트한테 온다고 그랬죠. 공매도 사실은 셀트가 예를 들어서 공매도 지정되겠어요? 그죠? 과열 종목에 지정되겠어요? 저번에 과거에 한번 됐던 거 있다가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한번 됐었죠. 그죠? 삼성전자가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또 기회가 온 거잖아요. 왜? 공매도 금지를 시켜버렸으니까. 그럼 금지 일단 시켰어도 또 하나의 셀트한테 기회야. 금지. 그냥 종목 과열 종목에 보다는 금지시키니까. 그럼 여기서 또 뭐예요? 금지하도 불법으로 또 시장 조성자들이, 그죠? 조성자가, 그죠? 공매도 칠 수 있어요. 그럼 또 우리의 노력으로, 또, 그죠? 노력으로 뭐예요? 또 그것도 뭐 금지를 할 수도 있겠죠. 왜? 어차피 얘들도 시장 조성자도입니다. 거래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한국 거래소하고, 그죠? 협의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얘들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시장 조성자가 누구예요? 증권사 아닙니까? 그럼 우리 시장의 공매도 몸통이 자산운용소가 증권사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바꿔 놨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주가가 공매도 금지를 했다고 주가가 오히려 2년 동안에 우리가 최근에 2년에 최근에 2번에 걸쳐서 공매도 금지를 했지만 오히려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아시겠죠? 어떤 분이 그렇게 적어놔서 그래요. 너무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야. 그죠? 셀트한테는 긍정적인 부분이 되고,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공매도라는 게 있잖아요. 공매도라는 게 가장 공매도가 무서워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공매도가 무서워하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시장이에요. 시장의 상승을 가장 무서워해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기업의 실적을 가장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하락하니까 공매도 좋아하겠죠. 일단 공매도 금지시켰어. 근데 공매도를 금지시킨다고 해서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이 앞으로 좋아지고 가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공매도 금지시켰어요. 또 하나 또 어쨌든 공매도한테는 지금 타격이잖아요. 그냥 시장 뭡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과열 종목만 놔뒀으면 지들은 그래도, 그죠? 뭐 조금씩 팅팅 그게 입안 안 되게끔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금지시켜버렸어요. 시켰는데 시장 조정사 부분에서 매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그것도 하나의 셀트한테는 셀트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시장에 사실은 공매도 이렇게 크게 공매도가 나오고 공매도 금지시키고 했지만 공매도 금액이 10조밖에 안 됩니다. 10조 지금. 뭐 사실 우리나라가 이 공매도 부분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물론 그 차이는 있습니다. 또 그가지고 또 말씀하지 마시고 있지만 10조밖에 안 돼요. 그 10조 중에 셀트 기운이 말입니다. 2조입니다. 2조. 말이 되나요? 삼성전자, 현대차, 뭐야 또 하이닉스, LG화학 모든 종목을 다 포함하면 10조야. 공매도 금액이. 근데 그 10조 중에 셀트의 공매도 금액이 2조야. 여러분. 2조. 응? 왜 그랬을까? 옛날에 그분 기억나. 왜 그랬을까? 그 부분도 다음에 제가 이제 교육 시간에 한 번씩 또 말씀드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직장인 젊은 분들 또 어떤 분들이든 저축을 드세요. 저축. 그 저축은 내가 돈이 예를 들어서 먹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저축을 내일 당장 차비를 빼가지고 저축을 드는 건 아니잖아요. 집을 팔아서 저축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축은 내 미래를 위해서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많다면 그죠? 돈이 많다면 저축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돈 많은 사람이 저축 드나요 지금? 객장에 와서 삼성전자 사주세요. 삼성전자 사주세요.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적으니까 앞으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좋은 주식이 아니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주식에 그죠? 한 주를 저축 들던 제 후배 녀석 우리 한참 어린 친구들 그죠? 뭡니까? 한 달에 2주씩 3주씩 저축 들어가요. 월급에서 아껴서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제가 장담한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주식시장이 사라지나요? 없어지진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아무 주식을 대고 이렇게 한다? 저는 그건 아니에요. 성장주에, 어느 정도 성장주에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 지금 이제 왜 이런 사태까지 만든가? 어쨌든지 간에, 지금 주식시장에, 한 달에 공매도 금액을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잠잠했죠. 12월 달에 오히려 공매도를 좀 안 치죠. 왜? 12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편적으로 기관들이 어쨌든 약간 환매를 합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작년에 이제 평균 뭐 한 그 3,900억 정도. 그죠? 한 달에. 근데 1월 달부터 이제 이 공매도가 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사실 1월 달부터 주식을 제일 많이 팔았던 게가 누굽니까? 우리 대한민국 금융투자 쪽이에요. 금융투자들 막 엄청나게,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12월 달에 조금 사가지고 있다가 1월 달에 이제 배당받고 막 그때부터 파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결국 2월 달, 3월 달은 뭐예요? 2월 달도 엄청나게 커져. 6,600억이니까. 2월 달, 3월 달에 결국은 뭐죠? 결국은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공매도 금액이 급증을 하는 거예요. 급증을. 그죠? 이러니, 그죠? 이건 뭐 어떻게 시장이, 그죠? 시장이, 물론 이제 공매도가, 주가가 버블이 되면, 그죠? 또 주가가 하락을 하면, 뭐 해치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도 있겠으나, 그죠? 있겠으나.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악순환적인 부분에서는, 시장이 힘든 부분에서는, 어쨌든 공매도를 침으로써, 그죠? 주가는 더 급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자체를 금지를 일단은 시켰다. 자, 이런 제가 이제 이런 분들 참 훌륭하신 분들 같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제가 어디 기사를 보니까 11일 3개월간 공매도 가열 종목 규정 요 앞에 나왔던 거죠. 그죠? 3개월 동안에 이제 공매도 가열 규정 그때 나온 기사에서 참 이런 분들 참 멋있잖아. 그죠? 근데 뒤에 있는 나무가 푸른 걸로 봐서는 최근에 한 건 아닌 것 같아. 옛날에 한 것 같아. 그죠? 나무가 좀 푸르잖아요. 뒤에. 나무가. 그죠? 그래서 시장 조성자 확대하지 마라.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시장 조성자를 계속 정권사를 늘려나가요. 처음에는 몇 개 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작년에 4개 정권사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했는데, 올해는 또 8개를 한다고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각고 이제 정권사도 늘려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정권사도 시장 조성자를 자꾸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뭐예요? 그죠? 아무래도 좀 공매도를 칠 수 있는, 또 파생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또 늘어나겠죠. 그죠? 국민들 죽어요. 왜? 뭐 하니까? 불법. 근데 무차입은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무차입 공매도를 법으로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하는 정권사가 발각이 되었죠. 그죠? 그게 골드만삭스예요. 그죠? 그러면 그 회사는 발각이 되었으니까, 그죠? 3일 결제를 안 했으니까 그게 잡힌 거지.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틀 만약에 하루 무차입하고 그 다음날 갚아버리면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이런 시스템을 보완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죠? 말로만 맨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면 또 금융위원장이 또 휙 바뀌어버려. 이 사람이 하다가 휙 바뀌어버려. 그죠? 연속성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민들만, 우리 투자하는 국민들만 펀드는 펀드대로 갖다 깨먹고 있고, 국민들은 공매도에서 죽고, 원래 기관이라는 게 여러분들, 대한민국 기관들이라는 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 국민 투자자들은 뭐예요? 외국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기관들이에요. 펀드예요. 근데 여기는 반대로 오히려 외국인들보다도 더 뭡니까? 국민들을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수익을 뺏어 먹으려고. 상대는 외국인하고 싸워주잖아요. 지금 저는 참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항상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민들이 나서잖아요. 지금 대구에 이런 어려운, 그죠? 코로나 이런 뭡니까? 사태가 나고 있지만 전국 각지에서 지금 뭡니까? 그죠? 구호물품을 보내주고 의사들이 모여가고 나라에 지금 정치한 놈들은 4월 달에 총선할 끼라고 국회를 한번 돼볼 끼라고 저끼리 그 싸움이라고 앉았고요.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저는 참 이분들이 참 자랑스러워요. 그죠? 공매도 아웃. 그렇다고 공매도를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불법으로 자행되는 이런 공매도를 철저하게 금전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외국 증권사, 외국 증권사가 저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매도도 말입니다. 그나마 이제 대한민국의 기관들이 공매도를 한국형 해치펀드를 할 수 있었던 게 2012년부터예요. 그 앞에는 외국인들만 공매도 했어요. 기관들도 못 했어요. 지금 이제 기관들이 하면서부터 시장이, 그죠? 더 이렇게 뭐랄까, 개인들이 하기가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말 그대로 과거에 2008년도든 2010년도든 2007년도든 미국 시장에 따라서 움직였죠. 그죠? 근데 2012년부터 미국 시장에 따라서 안 움직였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올라가도. 왜? 2012년도부터 대한민국의 한국의 해치펀드가 만들어니까 대한민국 기관들한테 이제 당신들도 그럼 공부도 해라. 그렇게 해준 거예요. 기관의 역할이 외국인으로부터 우리 국민, 그죠? 투자자들을 보호하라고 해놨는데 오히려 우리 개인들을 죽여버리고 있다는 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여러분. 자, 이 부분 이제 바꿔 나가야 되겠죠. 참 대한민국이 모든 부분에서는 선진국인데, 그죠? 이 금융시장에서만 유일하게 후진국이에요. 아주 후진국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뭐 시장 조성자 이 부분 자체도 당연히 같이 그죠? 금지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에 누가 나서야 돼요? 위에서 해줄 것 같아요? 그죠? 안 해줍니다. 우리가 나서고, 그죠? 감독원에, 댓글 올리고, 또 뭡니까? 저기, 감독원에 댓글 올리고, 또 이쪽에 금융위원회에 댓글 올리고, 월요일부터 열심히! 아시겠죠? 그 하루에 뭐 올리는 거 뭐 얼마 걸려? 저도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꿔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뭐, 그것도 뭐, 그죠? 면장도 하고 뭐 하는데. 자, 이 시장 조성자라는 게 뭐냐, 그죠? 마켓이라고 해요, 그죠? 마켓.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주로, 그죠? 단기적인 이게 그 용어로 보면, 그죠? 네이버 용어로 보면 주로 단기적 가격 변동이나 수급상의 변동을 이용하여, 그죠? 이익을 얻는 목적이야. 뭐든지 이익이 아니었으면, 그죠?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자기 거래, 계좌를 활발히 하는 거래인 또는 거래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시장 조성자에서 이게 정권사, 그죠? 정권사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자기 주식을 가지고 샀다 팔았다. 뭐 정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이익이 뭐예요? 주식을 사고 팔아서 돈을 버는 것도 하나의 상품도 있겠으나, 그죠? 그래서 활발하게 사고 팔고를 시키는 거겠죠. 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자, 그런 여담입니다. 자, 특징은 뭐냐 하면, 거래 정권사들에 대한 포지션을 신속하게 변경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뭡니까, 그죠? 거래소의 스페셜리스트들과 장외 시장의 딜러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이제 영어는 그렇고, 또 이제 더 쉽게 우리 한자로 보면은 거래 의사를 지닌, 그죠? 일반 투자자가 곧바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백이 막 빌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주가가 막 이게 급락을 하면 거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LP, 우리가 과거에 이제 뭐 이게 LP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ELW 같은 거 하면 이게 물량을 조성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의사를 지닌, 나 주식 사고 싶은데 너무 호가가 크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호가 갭을 좀 메꿔주는, 그죠? 주가 빠질 때는 오를 때든, 그죠? 거기에서 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러니까 시장의 매수 호가라든지 또 매도 호가, 그죠? 이런 거를 동시에 지속적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게 팔게. 그런 거 안 해도 돼. 주가 빠지면, 그죠? 빠지면 뭐, 개인들이 뭐, 그 밑에서 대놓고 개인들이 막 밑에서 대놓고 사지 막 현재가를 막 사는 거 봤어요? 시장가로 때리고 그런 거 봤어요? 그죠?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호가에 대놓고, 그죠?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해가지고, 그죠? 수요와 공급에, 그죠? 사고 파는 사람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높여주는, 그죠? 활동을 하는 거래인 또는 거래회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시장이 안 좋고, 그죠? 그럴 때 돈이 없을 때, 그죠? 시장에다가 좀
주식을 공급시켜 가지고 거래가 좀 되게 해줘라. 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주식을 10,000원에 팔고 싶은데 이걸 살 사람이 10,000원에 없어. 나 이거 9,000원에 살 거야. 그러면 이제 10,000원과 9,000원에 이제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시장에 조성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이거 뭐 9,500원 정도 하실래요? 에이 9,500원에 가면 매도 한번 걸자. 걸어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이쪽에 매수 부분에서 에이 9,500원 사주자. 이런 식의 역할을 하라고 시장 조성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요 정석은 요렇고요. 근데 이게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점도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장점보다는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는 단점으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죠? 이런 부분들을 뭡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것도 금지시켜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장점을 보면 자기 자본을 투입, 증권사죠. 증권사. 그죠?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그죠? 보유 주식을 매도해서 그죠? 적정 가격을 앞에 말씀드렸잖아. 적정 가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개인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뭡니까? 주식을 내가 그죠? 사는 거죠. 그래 거래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매도라든지 매수 효과가 벌어져 있는 부분에서 요거를 좁히는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장점은.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야, 뭐 이쪽 사람은 뭐 10,000원에 그냥 주고도 팔아. 나는 9,000원에 살려고 해. 그러면 거래가 안 되면은 살 사람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그죠? 그래서 역할을 해준다. 그동안 적정 가격을 찾지 못해서 거래하지 못했던 투자자들은 이제 원하는 시점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과거에 이제 그 2010 몇 년도, 11년도인가, 12년도인가, 그때 이제 ELW, 요즘 이제 ELW가 이게 이제 사고 터지고 나서 이게 FA들이 이제 갭을 크게 하잖아요. 처음에 생기고 나서 이제 이게 피크를 보였을 때가 2011년도, 12년도 이때였어요. ELW가. 근데 ELW가 이제 발행하는 증권사들이 이제 그 LP라고 그러죠. 그죠? 이제 그 유동성을 확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200만 주 중이면 뭐 지금 몇만 주 대주고 또 살 사람이 없으면 그 또 유동성 LP들이 또 얼마에 또 받쳐주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얘들이 대주지 않고 그죠? 또 주가를 또 더 밑으로 내려버리고 하는 지금 공매도와 비슷한 그런 부분. 그렇게 그게 이제 투자자와 말 그대로 불법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사받은 거고 이제 아마 그때 우리나라의 몇 개 증권사 그죠? 대형 증권사들이 그죠? 그것 때문에 조사를 검찰에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아는 우리 후배도 하나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 뭐 징계를 먹기는 했죠. 그죠? 근데 그런 과거의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를 장점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단점으로 하니까 그죠? 불법으로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조성자의 단점을 보면 이게 이제 불공정 거래로 사용이 돼요. 그죠? 그게 이제 어쨌든 뭐 골드만삭스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걸렸으니까 골드만은 그냥 벌금을 내는 거지만 안 걸린 회사들이 왜? 그만큼 우리가 금융 시스템 자체가 뭡니까? 그죠? 이게 잘 투명하지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죠? 이걸 제가 뭐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불공정 거래로 사용될 소지가 있다는 거고요. 또 이제 일반 투자자들한테 적용되는 업직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얘들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야. 던지면 되는 거야. 공매도 가격 제한 없이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시장에서 매일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앞에.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될 수 있는 거고, 그죠? 살짝 뭐 눈 감고 있는데 휙 그럴 수도 있고, 뭐 종목이 한 주목도 아니고, 그 누가 다 지켜보고 앉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 시스템이 이제 앞으로 좀 보완이 필요할 거라 보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그죠? 또 이런, 거래, 지정이 되었지만은 예외. 그러니까 앞에 제가 시젠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과열 거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지만은 뭐예요? 33,000주라는. 과거의 셀트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과거의 셀트 같은 경우도 하루 그때 공매로, 뭡니까?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죠. 근데 그때 공매도가 엄청나게 던졌어요. 그거는 뭐, 에이, 마음대로 해라, 이거 아니야. 근데 그걸 계속 앞으로는 할 수 없다는 뜻이야. 일단 왜? 전체적으로는 지금 공매도 금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은 좀 아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그죠? 안 되죠. 하루가 어딥니까? 이틀이 어딥니까? 그죠? 자, 그래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럼 이제 통정거래라든지 또 자전거래, 무차익 공매도 이런 걸, 뭡니까? 그죠? 불법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골드만 말니까 지난해 골드만삭스가 무차익 공매도 위반을 해서 75억 원의 과태료를 물었으니까. 그러니까 골드만은 걸렸으니까 그렇지만,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과거에도 삼성증권도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주식도 없는 거를, 그죠? 갖다 막,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이, 그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요. 저도 맹세히 또 TV에 나가는 사람이 이런 걸 막 그렇게, 근데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서야 하고, 그죠? 물론 저희들도 뭐 그런 데 많이 도움을 또 주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시장 조성자를 보면, 이따가 제가 이제, 이게 반드시 여러분들 뭐, 저는, 그죠? 근절은 돼야 되겠지만 셀트 부분이나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걱정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긴 해요. 하지만 그죠? 하지만 시장 조성자도 요번 공매도 금지에 예의할 수는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보면서 못된 불법을 하면 못된 짓을 하면 그렇게 또 우리가 그죠? 감독원이든 뭡니까? 그래서든 뭐 금융이든 그렇게 항의를 계속 해야 되겠죠. 자, 항의를 하고 자꾸 덤벼야지 이놈들이 그죠? 하는 흉내도 내고 하지. 안 그러면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자, 한국거래소에 이제 그 시장 조성자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국거래소에 2016년부터 그죠?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장 하락을 유발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입을 한 이제 이유가 어쨌든 시장 하락을 유발하지 않는 투자 기법에 대해서는 그죠? 그런 기법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죠?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어쨌든 근데 하락을 유발하지 않는다? 그게 뭐 공모전을 치면 하락을 유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거래소와 협의를 해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 신용은 다음 주에 증권사하고 협의를 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140m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협의를 하면 증권사 뭐 지임장 그죠? 역량에 따라서 요량에 따라서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이제 어쨌든 차익거래라든지 또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에서 배제가 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죠? 차익, 그죠? 그러니까 선물과 연계된 그죠? 프로그램과 연계된 부분으로 어쨌든 뭐 거래를 하고 있고 또 그죠? 공매도 이제 전면금지에서도 얘는 예외되어 있으니까 그죠? 빠져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협의만 누구하고 거래소하고 협의만 이루어지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들도. 그러니까 공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증권사에서 공매도를 친다 이런 것 때문에 친다, 그죠? 근데 그걸 매일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10만 주 때리고 내일도 뭐 옛날처럼 옛날 셀터 막 한번 때리면 막 30만 주, 20만 주, 40만 주 막 한 20일 한 달 동안 때리는데 그렇지도 못한다는 뜻이야. 근데 이제 뒤에 있다가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죠? 기회는 셀터 쪽으로 넘어왔다는 걸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한번 공매도 해지 수량을 한다고 할 수 있고요. 항시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그죠? 업ting률 저 정도 배제가 되고요. 거래소도 면제돼. 거래소가 이제 면제가 되는 것은 그 유동성 공급을 시장에 하기 위해서 냈어.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아까 호가 갭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들이 체결을 해가지고 가면, 그러면 이제 거래소가 면제되는 건데, 그렇지 않는 그 부분에서는 거래소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걸 이제 우리 국내외 증권사들이 업무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는 3개 정도예요. 3개 정도. 그러니까 골드만. 작년에도 골드만, 죄송합니다. 골드만이, 그죠? 그 175억 벌금 물었잖아요. 그죠? 무차익 공부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CLSA, SG.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좀 보이는 창구가 골드만은 많이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CLSA도 매수 상위 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 창구가 지금 이제 그런 업무를, 그죠?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187종목, 187종목, 그죠? 하나도 요즘 보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막 하나 창구가 항상 매수, 그죠? 1, 2를 막 하고 그래요. 웃겨요. 그죠? 그리고 이제 SG, 한국, 신한, 95개 종목. 그리고 이제 셀트가 과거에 있단 말씀을 했잖아요. 2017년 9월 19일 날 이제 공매도 뭡니까? 가열 종목이 지정이 되었는데
그죠? 그때 공매도를 25만 주를 쳤어요. 약 뭐 25만 주면 그 당시에 가격이 종가가 16만 원이니까 그죠? 그때 종가가 16만 원대였고 시초가가 이제 17만 잘 나가는데 이제 한번 뭐 그죠? 그때 공매도 엄청나게 쳤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때는 지금은 그렇게 그때보다 막 이제 막 덤비지는 못해요. 지금 최근에 주가 빠져도 그렇고 그죠? 근데 고가가 17만 9천 원대. 그때 8.8% 급락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회복하고 그러고 나서 또 뭐예요? 조금 뭐 쉬다가 그죠? 20만 원 가고 25만 원 가고 30만 원 가고 왜 그렇게 갔는가? 왜 갔을까 여러분들? 왜 갔을까? 그래서 제가 앞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자, 셀트한테는 왜 기회냐 하면요. 뒤에 보시면 이제 기회를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갑자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정리를 하고, 어젯밤에 이제 제가 이쪽에 우리 여러분들 그 댓글 달아놓은 걸 쭉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제가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반드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제 이게, 영향은 미쳐요. 근데 저는 자신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셀트가 뭐, 올해 실적도 별로 안 좋고, 그죠? 안 좋고, 뭐 내년에도 별로 실적 안 좋다면 이거는, 그죠? 셀트한테 엄청나게, 그죠? 뭐 공매도 금지해봐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2018년도, 17년도,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죠? 그때보다 지금 더 무서워요. 이제 앞으로 셀트가 더 무섭습니다. 공매도보다도 셀트가 더 무서워요.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매도한테 싸우면 그래도 좀 이렇게 밀리고 뭐 얻어맞고 했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아요. 지수가 지금 1700대, 1800 깼습니다. 1800 깼는데 지금 셀트가 어쨌든 17만 원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그제 쭉 종목을 보면서 참 그죠? 객세지감을 느끼는 거예요. 현대차가 막 8만 얼마고요. 현대중공업이 막 9만 8만 얼마고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두산중공업이요 2천 3천 얼마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 말입니다. 이게 저번에도 유튜브에 한 말씀드렸죠. 어떤 한 고객분이 저한테 강의를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현대 셀트리온 그때가 셀트리온이 이제 막 2년 동안 법복 2015, 6년, 7년 초까지 막 법복 기쓸 때였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여기 더 계신 분 아마 그런 분 한 분 계셨잖아. 그때 두산중공업이 막 28,000원, 3만 원이었어요. 그죠? 그것도 밑에서 쭉 올라온 거죠. 뭐 2만 원, 19,000원에서 셀트는 못 가지. 그래서 자기는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셀트가 다 팔아서 두산중공업 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참 지금도 제가 그래서 관심종목에 넣어놓고 보고 있어요. 야, 그분은 과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셀트 9만원에 팔아서 두산중공업 28,000원, 3만원에 사가지고 이양 중장기 합은 자기는 이거 하겠다 이거예요. 원자력 하겠다 이거예요. 원자력. 근데 두산중공업 보니까 그 사람들 아무 주식에 저축 들면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젊은 분들 또 직장인 분들 돈이 없으신 분들은 한 주 들어요. 돈이 없으니까 저축을 드는 거지. 돈 많으면 저축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두산중공업에 저축 들었으면 현대차에 저축 들었으면 현대중공업에 저축 들었으면 여러분들 포스코에 저축 들었으면 롯데케미칼에 저축 들었으면 그나마 삼성전자에 들었으면 다행이었겠지. 하이닉스에 들었으면 다행이었겠지. 여러분 셀트도 앞에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걸 잘 보세요. 제가 앞에 물론 시장 조성자가 까불어도 이제는 셀트가 파워가 세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인위적인 연기금이 2014년도에 3조 5천억을 한 달 동안 주식 방어를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주가가 1400에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900도 깼잖아요. 자, 제가 이 연간 실적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셀트가 가장 좋았을 때가 어쨌든 2017년도였죠. 그죠?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5천억이에요. 자, 매출은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영업이익이 중요한 거니까. 그죠? 물론 이제 매출, 영업이익, 하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업이익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셀트는 이제 앞으로 영업이익률이 옛날처럼 뭐 50%, 60 이렇게는 바라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은 거야 그러면. 그죠? 아니 공매도 금지시키고 이것도 셀트한테는 엄청난 지금 뭐예요? 왜? 셀트 공매도 놈들 셀트 공매도 애들은 지금 뭐예요? 금지시킨 거 이것만으로도 그죠? 왜 그러냐 하면요. 셀트가 이제 10월달이면 9월달 10월달이면 말입니다. 10월달이면 이제 몇 분기 3분기 실적 발표를 해요.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요.
조성자 지들이 아무리 하든 공매도가 아무리 하든 까불지 말라고 하세요. 아시겠죠? 2017년도에 주가가 왜 9만원에서 30만원까지 갔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이제 그것도 있죠. 그죠?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 때문에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시장이 좋아서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실적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앞으로 셀트는 이제 하반기도 시장치가 좋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델 여러 가지는 코로나 부분과 세계 확산되는 부분과 우리나라의 지금 모범, 자, 그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 이때 영업이익률이 54%는 앞으로 바라지 마세요. 이제 잘하면 뭐 한 40% 정도, 그죠? 그 조금 더 위로. 그래도 엄청나게 잘하는 거죠, 여러분.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얼마 됩니까? 그죠?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몇 %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때 사상 최대의 매출도 냈죠. 9,400억.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 그죠? 그러니까 그 앞에 해에 2010년도에 영업이익이 2,300억이었어요. 근데 5,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뭐예요? 자, 이거는 뭐 매출도 마찬가지 6,700억도 많은 거였는데, 이야, 이 회사가 9,400억을 해버려요. 자, 왜 2018년도에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영업이익이 급감을 한 거예요. 이 회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더니 갑자기 왜 이러지? 그러니까 공매자들도 오차 지금이다 싶어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났었죠. 미국과 중국 간의 금융위기. 자, 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도 마찬가지. 근데 중요한 것은 작년에 어쨌든 매출은 당연히, 이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죠? 셀트의 바이오시밀러가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영업이익률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마진을 얼마만큼 남기느냐, 그죠? 높이느냐, 그 차이잖아요. 그럼 올해 과연 이제, 올해 2020년도에 영업이익률이, 그죠? 이익률이 만약에 4천억이다. 그럼 주가 별 볼 일 없어요. 4천억이다. 그럼 별 볼 일 없습니다. 5천억이다. 그럼 좀 괜찮겠죠? 그죠? 왜? 근데 5천억보다는 더 많이 해야지만이 앞에 전고점을 돌파하겠죠. 올해 한 6천억 했다. 7천억 했다. 6,500억 했다. 영업이익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지금 저도, 근데 대한민국 이런 금융 시스템, 그죠? 우리가, 금융 피아들이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는 계속 돌을 던지고 문을 두드리고, 그죠? 댓글을 올려야 해요. 그죠? 우리 앞에 그분들 보셨잖아. 그죠? 피켓 들고, 그분들이 뭘 해서 뭐, 피켓 들고 가서 하겠어요.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마찬가지로 학교 다닐 때도, 그죠? 학교 다닐 때도 열심히, 그죠? 우리 여자친구들은, 그죠? 돌 깨서, 돌 깨가지고, 돌 던지게 만들어주고, 우리는 돌 던지고, 토끼고, 도망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그죠?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이제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그래서 명색이, 한국인제 TV에 나가서 셀트를 했지. 그 제가 이제 셀트리온도 한국인제 TV에서 하지를 못하게 해요. 저한테는. 그죠? 왜? 저놈은, 셀트, 주동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2014년부터, 3년부터 셀트리온을 한국인제 TV에서부터 계속, 아마 뭐 TV 보신 분도 계시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2018년도 이제 3월 달에 방송을 이제 쉬었어요. 그죠? 제가 쉬었어요. 그때부터. 그죠? 그 뒤에 나오는 안, 그랬더니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방송을 또 제가 이제 밤에 나갔잖아요. 근데 딱 그 우리 PD하고 작가 왈 대표님 셀트리온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딱 그래. 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종목 막 그때 막 전기차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막 나서기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항상 뒤에서 여러분들 응원해줘요. 그죠? 그래서, 뒤에 백그라운드가 빵빵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뒤에는 근정호가 버티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밀어붙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 부분.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올해, 제가 요거는 이제 알아야 본다. 그 토요일 날 그거 한번 참조해보셔서 보세요. 쭉 제가 이제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 매출에 대한 부분 이런 거 해놨으니까. 자, 마지막이야 이제. 여러분, 테슬라가 참 연초에, 그죠? 우리 시장의 화두였죠. 작년에도 테슬라가 전 세계 시장에 또 화두였어요. 뭘로? 공매도로. 올 연초에, 작년에는 공매도 때문에 죽겠다. 그죠? 그래서 테슬라의 CEO 머스크가 공매도하고 한번 싸워야 되겠다.
전쟁을 막 선포를 했어요. 나는 아닌데. 근데 이게 제가 저 머스크 이 사람을 이분을 보면서 옛날에 이제 서회장께서도 옛날에 말입니다. 2013년도 뭐 12년도 이때는요 공매도 싸워야 한다. 지금 생각하면 우세 회장님도 참 귀여운 것 같아. 지금은 이제 그렇게 또 해서도 안 돼. 이제는 그죠? 뭐 공매하고 서 회장이 뭐 우리가 이제 싸워줘야죠. 그때는 서 회장이 어려울 때 싸워줬고 지금은 이제 그 서 회장은 뭐 해야 돼요? 이제는 회사 그죠? 실적 펑펑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테슬라도 올해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 그죠? 작년 7월 8월달만 해도 뭐 180달러, 200달러. 근데 그 당시에, 그죠? 미국에서 가장 공매도를 많이 친 거예요. 왜? 이거는 전기차 분명히 안 된다. 시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뭐, 내연기관, 가솔린 차가, 뻥뻥 좋은 게 있는데, 이 전기차가 되겠어? 그죠? 안 된다고 다 생각한 거예요. 그죠? 실제로 또 힘들었고, 그죠? 흑자를 내야 될 거,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셀트도 과거에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작년에, 재작년에도 실적이, 영업이익이 떨어지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여기서 오래 올라가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4월 봄이 오고 있다고 말씀 어제 드렸잖아요. 봄 소리가 들려. 이게 들려야 해요. 자, 테슬라가 결국은 급등을 했던 것은 뭐예요? 공매도의 쇼크예요. 그죠? 근데 공매도는 왜 제가 테슬라와 셀트와 같다고 생각을 하냐면, 테슬라가 미국에서 공매도의 그죠? 공매도의 가장 그것도 CEO가 공매도와 전쟁까지 선포했던 셀트도 마찬가지야. 지금 어디 공매도에 우리는 전쟁 선포를 했잖아. 공매도 우리는 죽이려고 하고 우리는 뭐 버티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테슬라가 성공을 했던 것은 결국은 뭐예요? 실적이 좋았기 때문인 거예요. 차 판매가 급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지금 뭐 유럽도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1월달만 하더라도 전기차 판매, 그죠? 증가 수가 전년 대비로 뭐 400%, 300% 그렇게 증가했어요. 이탈리아가 됐든 프랑스가 됐든 독일이 됐든. 그죠? 자, 그래서 주가가 이게 사실은 이제 200달러, 작년 여름에 200달러 하던 주식이 올 연초에 900달러까지 갔어요, 여러분. 뭐의 힘이야, 이게? 공매도 쇼크부의 힘이에요. 자, 그럼 셀트다. 자,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10조,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10조 공매도를 치고 있어요. 10조. 공매도를 안고 있어요. 그 10조 중에 셀트가 뭐예요? 2조야, 2조. 그럼 몇 %입니까? 20%예요. 이게 어떻게 말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 전기차나 바이오 시밀러나 똑같은 거예요. 전기차? 새로운 산업이에요. 바이오 시밀러? 새로운 산업이에요. 전기차에 공매도 쳤던 놈이 새로운 산업이니까 잘 모르니까 안 될 거로 보고 공매도 친 거예요. 결국은 됐잖아요. 자, 셀트의 바이오 시밀러 작년에 안 됐어? 실적 좀 떨어졌죠? 자, 올해 실적 팡팡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매도? 뭐 물론 이제 셀트의 공매도는 조금 다릅니다. 다음에 저 이야기 또 시간이 되면 이야기 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코로나가 또 마무리가 되면 삼성전자를 막 샀던 이 큰 돈들이 셀트는 안 쳐다볼 것 같아요, 여러분. 삼성전자를 샀던 큰 손들이 셀트는 안 쳐다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이 전적으로 이건 판단은 누가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주식시장에 지금 30년 있으면서 있잖아요. 저도 15년 절반은 그죠? 제가 한국경제TV를 지금 나가면서 여러분 그죠? 제가 뭐 어디 뭐 이상한 뭐 정치주를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조금 좀 가지고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주식을 꼭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하나 또 더 여기서 공매도 쇼크부도 있지만요. 우리가 잘 또 알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CFD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날 우리 후배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우리나라 CFD가 그동안에 가장 이제 자금이 컸던 데가 이제 그 말을 하면 안 되겠다. 그 증권사. 여의도에 다 본사가 있나? 여의도에 본사가 있는 증권사. 그리고 요즘은 이제 조금 다른 데가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CFD도 이제 공매도가 좀 연관이 될 수 있었다 볼 수도 있죠. 그죠?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있다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들어오는 자금들이 그쪽으로 좀 많이 유입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3억 뭐 이렇게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이게 올해부터는 이제 3억, 그죠?
대주 조건이.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피해갈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주 CFD 이쪽에 그러니까 공매도와 연관되는 물량이 쳐놓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들도 이제 쭉 올라가게 되면 뭐 해야 하면 쇼크업 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아직까지 완벽하게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공매도든 뭐든 간에 그 기업의 실적 성장, 그죠? 쉘터가 9월 달이면 당장 그냥 하반기면 아니면 당장 그죠? 1분기면 지나면 여러분 시장에서 그죠? 지금 시장에 돈들이 들어오는 게 이게 삼성전자하고 붙어 있죠. 삼성전자하고 싸우는 거야 외국인들. 거기서 그 기관들은 뭐 하고 앉았어요? 구경하고 앉았어요. 바보들처럼. 너무 길었나 지금 시간이? 자, 길었지만 제가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 어려울 때 저축 듣는 거예요. 어려울 때. 저도 직장 다닐 때 그 뭐죠 무슨 왜 주택부금 그죠? 주택부금 있잖아요. 그죠? 한 달에 10만 원. 그때 돈 10만 원이면 컸었어요, 여러분들. 그죠? 지금 한 달에 10만 원. 주택 청약. 응? 참, 저도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도 물론 뭐 여유가 되시면 하시지만, 셀트예요. 저는 그래요. 제가 주식을 쭉 이렇게 뭐, 그동안 현대건설, 삼성전기, 현대중공업, 또 뭐 기아차, 이런 주식들을 중장기로 투자를 많이 해봤지만, 이 셀트처럼 앞으로 더 길게, 그죠? 참 멋있는 주식을 앞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옛날에 제가 못해서 한이 맺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막 그때 성장주 시절에는 제가 엉뚱한 짓만 맨날 하고 단기 매매하고 작전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후회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게 없을까 했는데, 그런 것을 뭐, 이런 종목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셀트를 만나는 순간 있잖아요. 이놈이 삼성전자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조만간에 삼성전자가 왜 액면 분할을 했는지 그것도 제가 한번 이렇게 이제 그 교육 시간에 할 거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주위에 홍보 많이 하세요. 홍보 많이 해서 우리 돈이 없는 그죠? 우리 서민들이 그죠? 우리도 이 좋은 주식을 그죠? 오래 투자를 해서 주식에서 큰 수익을 내보시자고. 그래서 구독은 당연히 구독 좀 눌러주시라고 좀. 이게 지금, 그거는 뭐야, 이거 뭐죠,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청취는 되는데, 구독이 안 올라간다니까, 구독이. 어제 보니까 16,000명 됐어요, 지금. 어제, 금요일 녹음한 게, 유튜브 올린 게. 근데 구독은 이렇게 되겠냐고 그러면 안 되지. 구독 많이 해주시고, 주위에 홍보 많이 해주시고, 오늘 일요일인데 편안하게, 이제 뭐, 우리나라가 확진자도 줄고 한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긴장해서, 그죠? 사회거리 두기 좀 확실하게 합시다. 자, 화이팅 하시고, 자, 내일 전적장 끝나고 유튜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호는 초고속 성장 세트용 화이팅입니다.